굉장히 오늘 심오하죠? 이게 뭐가 중요해? 굉장히 오늘 심오하죠?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어요. 120년 전에 자동차를. 그게 한자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원래 차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차. 그래서 영어로도 오토모빌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부르는 것과 지금 오늘날 21세기 전기차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철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인데요. 실제론하고 유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수학적 오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학적 오류. 전제는 우리가 다 안다. 나머지는 논리적 전개일 뿐이다. 남은 것은. 이런 거죠. 아니요. 오늘날 현대 학문과 물리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파악할 첫 번째 디딤돌을 아직 못 찾았어요. 첫 번째 디딤돌을 만약에 우리가 찾았다면 그 첫 번째 디딤돌에서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쭉 쌓아 올리면 되거든요.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건 쉽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 디딤돌을 아직 못 찾았어요, 인류가. 실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단지 언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실 거예요. 상식적이니까. 사람이 있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황하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 알겠고, 비탈리 부테린이 있는 거 알겠고, 오태민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은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냐 이러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철학에서 굉장히 긴 오래된 주제입니다. 오태민, 일론 머스크, 소크라테스 이들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지만 그 오태민과 똑같지 않고 일론 머스크와 똑같지 않고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한다는 거죠. 유명론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는 우리의 그냥 언어일 뿐이야. 그냥 이름일 뿐이야. 그냥 존재하는 것은 오태민,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비탈리 부테린이 존재할 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철학자들이,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올때가 논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도 선택은 잘 못하겠어요.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실제론의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알고 저한테 IQ 테스트를 할 때에 그 정해진 것 속에서 빨리 푸는 것만 우리가 그 프로세스에 집중한 거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오리지널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기 안 나타나요. 사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거니까. 그 측정 불가라가 더 맞겠죠. 사실은. 근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답이 있는 것보다는 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비정형적이고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난데없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거 앞에서는 우리가 그 IQ 테스트에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유명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너구리의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포유류라는 게 실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포유류가 실제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도무지 알을 낳는 포유라는 거는 어불성설이 된 거죠. 포유류라 하면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안고 그걸 해야 돼! 라고 딱 그게 실제한다라고 보니까 포유류가 알을 낳아? 이거 포유류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곰브리츠 서양미술사에 나오는 문장을 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술가라는 것은 외계인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계인이 막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하고 사물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위상수학 말씀드렸는데 도넛하고 이렇게 생긴 컵하고 같은 모양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넛하고 이렇게 생긴 컵하고 같은 모양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위상수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같은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어떤 그런 사물들을 외계인이 와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사물을 보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술가들이, 이 독창적인 예술가들이 어떤 장르를 만들 때마다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모든 시도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 모든 시도가 다 성공적이냐는 건 물론 아니죠. 실제론이 맞더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우리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명론적인 그런 애티튜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일 뿐일 수 있다. 진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진짜 자산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있다. 고로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이런 결론. 똑같죠. 오리너구리는 포유류가 아니다. 알을 낳으면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뭐 조류도 아니다. 뭐 조류라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고로 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존재하는데 뭐 실제론의 오류에서 벗어나라. 너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은 그냥 명칭일 뿐이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거. 실제하더라도 실제 그림자를 우리가 보는 거고 실제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일 수 있다. 외계인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늘 심오하죠. 사실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이제 JP 모간 같은 태도는 뭐냐? JP 모간처럼 수장은 막 비트코인 욕해, 블록체인 기초에도 공부 안 해,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겠죠. 근데 막 그 실무자들은 막 뭐 다 숟가락 다 얹고 돈 되면 다 해, 그죠? 여기서는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유명론에 오른 거죠. 유명론이 다 이름뿐이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죠. 실제로는 오류가 있는 것만큼 또 유명론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름일 뿐이야. 아무거나 막 이름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무엇이 아니더라도 돈만 되면 된다. 이렇게 또 나아가죠.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죠.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가 문제냐? 이런 JP모건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알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알트로. 오르는 게 장땡이지 하고 알트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 인문학자들이 이 판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사고 훈련을 받은 그분들이 깨우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또 그 왓이라는 질문이 처음에는 굉장히 둔탁한데 결국은 하우로 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을 왓으로 답을 얻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훨씬 더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실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재정의를 한 거죠. 외계인의 눈으로.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가 아니죠. 그죠? 이메일이 전자로 보내는 우편이 아니듯이 자동차가 말 없는 마차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론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 기존의 정의에서 끌고 온 거죠. 하나의 속성만. 그 하나의 속성이 설득력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설득력은 있었는데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30년 지나서 전기차를 전기로 가는 차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전기차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계인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훈련 방식이 있어요. 이게 막 늘 독창적인 게 아니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사고라는 것은 그 하나의 사물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시스템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습득하기 어려운 사고 체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이제 시스템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그냥 더하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라는 사고 방식은 뭐냐면 신문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두 선수의 특징에서 장점들만 이렇게 가져오면 더 완벽한 선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인조인간적인 어떤 그런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내죠. 그죠? 그것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특성이 어떤 그 지구력이 그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어떤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혹은 또 단거리 달리기에 맞는 그런 체형은 그 오래 달리기라는 특성을 희생한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근데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뭐 둘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둘 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시스템적이지 않은 사고죠. 자동차는 마차가 다니는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차는 완전히 자동차하고 문화가 다르죠. 말들은 생물이니까 똥을 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렇게 문학 작품에 보면 말들이 말똥을 싸고 이렇게 다니면 그 말똥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차가 나무 타이어가 아니라 나무니까 그게 쭉 다니면서 긁어요. 그 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습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도포를 하죠. 말들이 다니면서 눌러서 땅을 포장을 시켜요. 말똥으로 반들반들하게. 근데 이제 마르면 이제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제 찍찍 긁어가지고 분진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온 시내가 다 말똥가루. 그래서 이제 청소해가지고 말똥을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 온갖 파리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고 비가 오면 이제 똥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은 다 배제하고 이제 영화에서 멋있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전쟁 때 탁 말 타고 탁 가는 그런 장면만 있는데 이리 앞으로 그러면 말이 못 가고 무서워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런 장면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전쟁 그런 거 보면 명마라는 것은 돌진했을 때 이제 훈련받은 말들은 이제 기사들 비싼 훈련받은 말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거고 대부분의 말들은 막 주저앉죠. 똥 싸고 놀래가지고 날뛰고 이런 거죠. 왜 아니겠어요, 그죠? 생물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더 설명드려야 돼요?